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열리는데요. 아주 뜨거운 감자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아주 승기를 잡아가지고 기세 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를 부결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심으로는 그랬다가 우리나라 법원을 자극해서 오히려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이제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대법원장 이균용 야당이 부결을 시킬 것인가? 이거죠. 이재명 재판 리스크가 변수다. 말은 변수다 그랬는데 걱정이다.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왼쪽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세 사람 만나가지고 국회 일정 상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0월 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탄력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6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기세 등등 최상병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등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추석 전에 다들 얘기가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6일 이번 금요일 말이죠.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7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9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못했던 안건을 함께 처리를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 회의가 중단돼 버렸죠. 국회 본회의가 중단돼 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이것 비롯해 가지고 약 90여 건의 안건이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정인데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니까 과반으로 이제 의결이 되는데, 그래서 168석 민주당 스스로 선택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하자는 기류가 적지 않고, 사실은 여당 쪽에서도 이걸 일찌감치 감지하고 있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플랜 B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될 경우에 바로 누구를 대타로 이제 후보로 내세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벌써 오가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야당 주도로 부적격하다, 이균용은 부적격하다, 이런 의견이 병기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부적격 의견이 있을까요? 보면은 첫 번째, 재산 신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증여가 의심이 된다, 자식들한테. 그 다음 세 번째, 자녀 인턴 특혜도 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특히 법원 전체의 조직 내에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뉴라이트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야당 중심으로 이런 부적격 의견이 들어가 있는 심사 경과 보고서가 이미 채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해졌는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이제 원내 지도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국회 내에서 표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 일을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내 지도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다. 그래서 임면 동의를 부결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거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속마음은 전혀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1993년 9월 최재호 권한대행 이후 30년 만에 첫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대법원장이 없는 대행체제인 그런 사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게 부담이다. 국회는 1988년 7월 정기성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한차례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제2차 사법파동의 여파로 대법원장 임기를 못 채우고 대행체제가 들어선 상태였다. 이제 30년 저쪽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렇다 할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짜 고민거리는 여기에 지금부터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데요. 뭐냐?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하는 게 이재명 재판에 행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아, 여기에 속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거는 그냥 한동훈 법무장 말한 것처럼 사법 절차의 그 과정에, 수사 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사실 지금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거짓말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장동, 성남FC 이 두 가지로 재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현동 있죠? 쌍방울 대북 송금 있죠? 이거 검찰이 이제 연휴 끝나면 바로 기소할 건데요. 그러면 재판만 4개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 리스크가 있는데 사법 리스크보다 더 무섭다는 재판 리스크. 이때 사법부를 자극하는 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장 부결시켜 놓으면 사법부도 다 사람이 움직이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이제 이균영 그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추후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재명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오고 있는 장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보십시오. 옛날에 DJ가 짚었던 지팡이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혹시 그거를 염두에 둔 지팡이일까요? 걸음걸이로 봐서는 지팡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지팡이를 짚은 것이 그 DJ의 기시감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이게 핵심은 아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상병 특검법 이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방송법 이제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한창 기세 등등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작은 고비를 하나 넘었을 뿐, 이제부터 진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중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될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러면서 국회가 해야 될 일,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양쪽 당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을 어떻게 넘게 될 것인지 그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